이걸 벗어나면 네가 이기는 거야. 어때?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어? 비아냥거리는 영어가 평택의 미군 기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미국인 제시카 톰슨 대위가 눈앞에 있는 한국인 남자를 내려다보며 조롱했다. 키 165cm의 작은 체구의 한국인 남자 김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주위의 미군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만 30분 후 그 오만했던 제시카 대위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부러진 팔을 부여잡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어떻게 한국 남자 따위에게 대체 그 3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 믿을 수 없는 역전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대한민국 유도는 최강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란다. 4주 전 화요일 오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작은 유도 도장에서 김진우는 8살 아이들에게 낙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29살의 진우는 키 165c, 몸무게 70kg로 유도복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초라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손길에서는 묘한 절제감이 묻어났다.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힘을 조절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도장 한쪽 구석에는 낡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역대 올림픽 유도 메달리스트들의 빛바랜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진우는 때때로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한때는 그런 꿈을 꾸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정 형편으로 운동을 계속할 수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 육군에 입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을 떠올리자 진우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이들은 진우 사범님을 무척 좋아했다. 결코 화내지 않고 같은 동작을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인내심 때문이었다. 특히 진우가 시범을 보일 때 아이들의 눈은 동그래졌다. 그의 움직임에는 일반적인 유도 지도자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하고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폭발적인 힘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가 다가와 물었다. 진우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미 친선 격투기 시범 경기라는 거창한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미군들의 구경거리를 위한 이벤트에 가까웠다. 게다가 한국 측 참가자는 진우 한 명뿐이었다. 다른 유도장에서는 모두 참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간단했다. 승산이 없다는 것이었다. 미군 측에서 나올 선수는 제시카 톰슨 대위였다. 180cm가 넘는 키에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그녀는 미군 기지 내에서도 유명한 격투 교관이었다. 과거 올림픽 유도 국가대표 후보였으나 탈락한 경험이 있었지만 그 실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아시아인을 극도로 혐오하는 것으로도 유명했다.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은 진우에게 부탁할 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관장님도 알고 있었다. 이 시합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일방적인 것이 될지를. 하지만 대한민국 유도계의 체면상 누군가는 나가야 했고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진우는 관장님이 자신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후 도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준 은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원룸에서 1,500원짜리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다. TV에서는 한미연합훈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리포터는 밝은 표정으로 양국 간의 우호를 강조했지만 진우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는 군 복무 시절 몇 번 미군과 연합훈련을 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시선으로 한국 군인을 바라보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울렸다. 관장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관장님은 오늘 다른 도장 관장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다고 한다. 제시카 톰슨은 단순히 강한 선수를 넘어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 것을 즐기는 성격이라고. 특히 아시아 남성에 대해서는 더욱 가혹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작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키, 작은 한국 남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었다. 오랫동안 철저히 봉인해왔던 무언가가. 진우는 거울에서 눈을 돌려 침대로 향했다. 그날 밤 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군복무 시절의 기억이 하나, 둘 떠올랐다. 특히 그가 소속되었던 특수부대에서의 훈련, 그리고 그곳에서 배운 것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어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는 이제 그런 삶과는 거리를 두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손가락이 무의식 중에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수첩에 닿았다. 그 수첩에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임무 성공률 100%, 실전 투입 횟수 27회, 그리고 진우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그저 평범한 유도 지도자에 불과하다고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묘한 감정이 꿈틀거렸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진우는 그것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특히 내일 자신이 마주하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과연 자신이 이제껏 지켜온 평범한 일상은 내일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을까?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진우는 겨우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특수부대 시절의 동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수행했던 비밀 작전의 기억들. 꿈속에서 진우는 다시 그때의 자신이 되어 있었다. 냉철하고 정확하며 그리고 결코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병사로. 아침이 되어 진우가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에는 묘한 변화가 일어나 있었다. 여전히 평범해 보이는 외모였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달랐다. 마치 오랫동안 잠자던 맹수가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진우 자신도 그 변화를 눈치챘지만 애써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오늘 오후 평택기지에서 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얽힐지도 모르는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진우는 평택 미군 기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거대한 성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무장한 미군 헌병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초소를 지키고 있었다. 진우는 가방에서 신분증과 출입 허가증을 꺼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신원 확인을 마친 진우는 안내를 받아 체육관으로 향했다. 기지 내의 모든 건물은 규격화되어 있었고 미군들의 일상적인 훈련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미군들이 그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라기보다는 마치 동물원의 희귀한 동물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진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그 압도적인 규모였다. 한국의 어지간한 대학 체육관보다 훨씬 컸다. 최신식 운동기구들이 즐비했고 벽 곳곳에는 미군의 역사와 영광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진우는 사진들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이 서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압도적인 힘의 공간인지를 실감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때 체육관 한쪽에서 큰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180cm가 넘는 키의 금발 여성이 남성 병사 한 명을 바닥에 내다 꽂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바로 제시카 톰슨 대위였다. 그녀는 쓰러진 병사를 내려다보며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진우는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다. 확실히 실력이 있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군더더기가 없었고 힘을 쓰는 방식도 효율적이었다. 제시카가 진우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파란 눈이 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순간 진우는 자신이 마치 먹잇감처럼 다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시카의 입꼬리가 비웃는 듯이 올라갔다. 그녀는 쓰러져 있던 병사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는 천천히 진우 쪽으로 걸어왔다. 제시카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이 공간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듯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진우는 그녀의 압도적인 체격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어깨 너비만 해도 진우보다 훨씬 넓었고 팔다리 근육은 마치 조각처럼 단단해 보였다. 하지만 진우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다. 제시카는 진우 앞에 서서 영어로 말을 걸었다. 진우는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못 알아듣는 척했다. 제시카의 표정이 더욱 오만해졌다. 그녀는 주위에 있던 다른 미군들을 향해 큰 소리로 무언가 말했고 그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진우는 그들의 웃음소리에서 악의를 느꼈다. 한국어 통역을 담당하는 미군 하사가 다가왔다. 그는 진우에게 제시카 대위가 인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제시카의 눈빛에는 명백한 적의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이미 승부는 났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훈련 시간 동안 진우는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몸을 풀었다. 간단한 스트레칭과 기본적인 유도 동작을 반복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준비 운동이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몇몇 미군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설명하기 힘든 절제된 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제시카는 진우의 모습을 보며 동료들에게 무언가 속삭였다. 그녀의 말을 들은 미군들이 다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진우는 그들의 반응을 무시하고 자신의 준비를 계속했다. 하지만 내심 점점 불쾌감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진우는 기지 내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거대한 식당 안에는 수백 명의 미군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진우가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시선이 집중되었다. 누군가 무언가 속삭이면 주위 사람들이 웃음소리를 터뜨리는 일이 반복되었다. 진우는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조용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식당에서 나오는 식사는 전형적인 미국식이었다.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커다란 탄산음료가 놓여 있었다. 진우는 가장 간단한 샌드위치를 하나 집었다. 하지만 먹는 둥 마는 둥 주위의 시선과 웃음소리 때문에 제대로 넘길 수가 없었다. 마치 자신이 구경거리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제시카와 그녀의 동료들이 진우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로 왔다. 그들은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어로 오가는 대화였지만 진우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제시카의 목소리는 더욱 크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진우를 힐끗 쳐다보며 동료들에게 무언가 말했고 그들이 폭소했다. 진우는 샌드위치를 반쯤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자 제시카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이번에는 서툰 한국어였다. 그녀의 한국어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그 내용만큼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진우의 자존심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제시카는 한국 남자들은 모두 작고 약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특히 진우 같은 체격으로는 여자인 자신에게조차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위의 미군들이 다시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진우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후 훈련 시간에 제시카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간단한 기술 시연을 요청했다. 겉으로는 친선의 의미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진우에게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거절하면 더욱 비겁하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매트 위에 서자 체육관 안의 모든 미군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 마치 구경거리를 보러 온 관중 같았다. 진우는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시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진우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제시카가 다시 도발적인 말을 던졌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다.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보여주지. 그리고 자신과 싸운 뒤에는
아마 울면서 엄마를 찾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위의 미군들이 박수를 치며 소리쳤다. 마치 검투사 경기장 같은 분위기였다.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평범해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다른 것이 빛나고 있었다. 시범 경기가 시작되었다. 제시카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녀의 기술은 확실히 뛰어났다. 힘도 강했고 스피드도 빨랐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냈다. 마치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제시카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느낀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반격하지 않았다. 단순히 피하고 막을 뿐이었다. 마치 상대의 실력을 시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제시카는 그런 진우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다. 자신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몇 분간의 공방이 이어진 후 제시카가 갑자기 반칙에 가까운 기술을 사용했다. 유도에서는 금지된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것마저 자연스럽게 막아냈다. 그리고 그 순간 제시카의 균형이 무너졌다. 진우에게는 완벽한 공격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는 공격하지 않았다. 대신 제시카가 넘어지지 않도록 살짝 받쳐주었다. 그 모습을 본 제시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동정받았다고 느낀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였다. 제시카는 진우를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다. 과연 내일 벌어질 본격적인 시합에서도 진우는 이러한 인내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 날 오후 3시, 평택기지체육관에는 200여 명의 미군들이 모여 있었다. 한미 친선 격투기 시범 경기라는 공식적인 명목이었지만 실상은 하나의 구경거리에 가까웠다. 체육관 한쪽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지만 분위기는 전혀 친선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검투사 경기장을 연상시키는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진우는 임시로 마련된 탈의실에서 유도복을 입고 있었다. 하얀 유도복은 그가 몇 년째 입고 있는 것으로 여기저기 낡은 흔적이 보였다. 특히 무릎과 팔꿈치 부분은 몇 번이나 꿰맨 자국이 선명했다. 진우는 띠를 고쳐 매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평범해 보이는 체격이었지만 지금만큼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었다. 탈의실 밖에서는 미군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미 승부의 결과를 점치고 있었다. 대부분이 제시카의 압승을 예상했다. 몇몇은 진우가 몇 분이나 버틸지 내기를 하고 있었다. 가장 관대한 예상조차 10분을 넘지 않았다. 진우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시카는 반대편 탈의실에서 검은색 유도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유도복은 최신형으로 몸에 딱 맞았다. 특히 어깨와 가슴 부분의 근육 라인이 도드라져 보였다. 제시카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자신이 보여줄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철저한 굴복이었다. 시작 30분 전 간단한 개회식이 열렸다. 기지사령관이 나와 양국 간의 우정을 강조하는 인사를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관중석에서는 USA, USA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다. 반면 한국을 응원하는 목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진우는 그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제시카가 입장할 때 체육관 전체가 환호성으로 뒤덮였다. 그녀는 양팔을 높이 들어 관중의 응원에 화답했다. 제시카, 제시카 하는 함성이 천장을 흔들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확신에 차 있었고 표정에는 이미 승리한 자의 여유가 넘쳤다. 마치 사자가 양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진우가 입장할 때는 정반대였다. 체육관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미군이 저게 한국 대표라고 하며 킥킥거렸다. 누군가는 저거 남자 맞아? 라고까지 말했다. 진우는 그런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트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두 선수가 매트 중앙에서 마주섰을 때
체격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제시카는 진우보다 15cm나 키가 컸고 몸무게도 10kg 이상 더 나갔다. 어깨 너비만 해도 진우의 거의 2배에 가까웠다.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저런 매치업이 가능하냐는 소리도 들렸다. 예의상 인사를 나눌 시간이었다. 제시카가 진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녀의 악수는 평범한 인사가 아니었다. 일부러 힘을 주어 진우의 손을 으스러뜨리려 했다. 진우의 표정에 고통이 스치기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희미한 미소마저 띄고 있었다. 제시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분명 상당한 힘을 주었는데 그녀는 진우가 까딱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더욱 세게 손을 움켜쥐었지만 진우는 여전히 담담했다. 제시카는 악수를 끝내면서 진우의 귓가에 속삭였다. 오늘 네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두 앞에서 보여주지.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해보시죠. 그 짧은 대화를 들은 주심이 양측에 준비를 지시했다. 제시카는 자신의 코너로 돌아가 동료들과 작전을 점검했다. 그들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진우를 제압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다. 반면 진우는 혼자였다. 그는 조용히 서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다. 경기 시작 직전 제시카가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마. 3분 안에 끝내줄 테니.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관중이 열광했다. 그녀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진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내심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주심의 시작 신호가 울렸다. 제시카는 즉시 공격적으로 나왔다. 그녀의 첫 공격은 오른쪽 허벅다리 걸기였다. 힘과 스피드를 겸비한 기술이었다. 관중은 벌써부터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진우는 그 공격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피했다. 제시카의 두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왼쪽 안다리 걸기였지만 역시 허공을 갈랐다. 진우의 움직임은 최소한이었지만 정확했다. 마치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한 타이밍으로 몸을 피하고 있었다. 제시카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치기 시작했다. 세 번째 공격에서 제시카는 더욱 힘을 실었다. 이번에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진우는 이번에도 담담하게 피해냈다. 그리고 그 순간 관중석이 조금 조용해졌다. 무언가 예상과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제시카는 점점 더 공격적이 되었다. 그녀의 기술은 분명 뛰어났다. 파워도 강했고 스피드도 빨랐다. 하지만 진우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바람처럼 가볍게 모든 공격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제시카의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5분이 지났을 때 상황은 제시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분명 3분 안에 끝낸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상대는 아직도 멀쩡했다. 오히려 제시카 자신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다. 제시카가 잠시 거리를 두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체면이 깎이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 그녀는 관중을 향해 소리쳤다. 걱정 마. 지금부터가 진짜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과 같은 자신감은 없었다. 오히려 초조함이 묻어났다. 진우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제시카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마치 계속해보시죠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시카의 다음 공격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번에는 반칙에 가까운 기술도 섞여 있었다. 하지만 진우는 그 모든 것을 냉정하게 처리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중석의 몇몇이 놀란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10분이 지났을 때 제시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반면 진우는 여전히 차분했다. 숨소리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 대비가 관중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제시카가 마지막 필살기를 준비했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기술이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처음으로 그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연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제시카의 마지막 필살기는 그녀가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최고의 기술이었다. 오른쪽 허리 후리기로 상대의 중심을 완전히 무너뜨려 바닥에 내다 꽂는 강력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이 기술로 지금까지 수많은 상대를 제압해왔다. 미군 기지 내에서도 이 기술을 당한 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그 위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진우에게 그 기술이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진우는 제시카의 움직임을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보듯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돌리는 순간 진우는 이미 반 박자 빠르게 몸을 틀었다. 제시카의 완벽했던 기술이 허공을 갈랐다. 관중석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제시카의 필살기를 아는 자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다. 지금껏 그 기술을 피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우는 마치 처음부터 그 공격이 올 것을 알았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피했다. 그것도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제시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의 최고의 기술이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그것을 이토록 쉽게 피한 상대가 키 작은 아시아 남자라는 것이 더욱 분했다.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제시카는 이를 악물고 진우를 노려보았다. 진우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는 제시카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마치 좋은 기술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하지만 제시카에게는 그것이 조롱으로 느껴졌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보다 작은 남자에게 제시카가 갑자기 경기를 중단하고 주심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무언가 항의하는 듯했다. 주심이 고개를 저으며 경기 속행을 지시했지만 제시카는 무언가를 계속 주장했다. 관중석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시카는 진우가 반칙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이든 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주심은 비디오 판독을 했지만 당연히 반칙은 없었다. 오히려 제시카가 먼저 사용한 기술 중 몇몇이 반칙에 가까웠다. 경기가 재개되었을 때 제시카의 얼굴에는 명백한 적의가 드러나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이것은 단순한 시합이 아니었다. 개인적인 복수전으로 변해 있었다. 제시카는 관중을 향해 소리쳤다. 이 동양 원숭이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이제 진짜 지옥을 보여주지. 그 순간 체육관이 싸늘하게 식었다. 제시카의 말이 너무나 노골적이었기 때문이다. 몇몇 미군들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중은 오히려 더욱 흥미를 느꼈다. 진우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온화한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겉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제시카의 다음 공격은 전혀 달랐다. 이번에는 순수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녀는 진우의 팔을 비틀어 관절을 꺾으려 했다. 명백한 반칙이었지만 주심은 경고를 줄 뿐 경기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진우는 그것마저 자연스럽게 풀어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피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제시카의 공격을 역이용하여 그녀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제시카가 휘청거렸지만 진우는 완전히 넘어뜨리지는 않았다. 마치 경고를 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제시카는 그 순간 진우의 진짜 실력을 어렴풋이 느꼈다. 방금 그가 보여준 기술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완벽한 컨트롤이었다. 만약 그가 원했다면 자신을 완전히 제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제시카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분노에 눈이 먼 제시카는 더욱 거친 공격을 퍼부었다. 이번에는 아예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다. 유도 경기에서는 금지된 행위였다. 주심이 강하게 경고했지만 제시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제시카의 주먹마저 가볍게 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반격을 시도했다. 아주 간단한 기술이었지만 그 정확성과 타이밍은 완벽했다. 제시카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떠섰다. 하지만 진우는 곧바로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었다. 마치 신사적인 배려를 보여주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본 제시카의 분노가 절정에 달했다. 자신이 동정받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였다. 제시카는 일어나자마자 진우에게 돌진했다. 이번에는 아예 경기의 규칙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부었다. 관중석이 소란스러워졌다. 몇몇은 경기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대부분은 오히려 더욱 흥미진진해했다. 마치 진짜 싸움을 보는 듯한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주심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진우는 제시카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명백히 차원이 다른 기술이 느껴졌다. 마치 어른이 아이를 상대하는 듯한 여유가 있었다. 관중 중 몇몇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너 같은 보잘것없는 황인종 따위가 감히 나를.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온화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빛났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그가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진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차갑고 위압적인 기운이 느껴졌다. 제시카도 순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뒤였다. 진우의 다음 움직임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는 제시카의 공격을 피하는 대신 오히려 그녀의 중심부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시카를 완전히 제압했다. 제시카는 바닥에 쓰러져 일어날 수 없었다. 체육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방금까지 시끄럽던 관중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제시카가 압도적으로 유리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진우는 쓰러진 제시카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본 게임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만 과연 진우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닥에 쓰러진 제시카는 몇 초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자신이 공격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세상이 뒤집혀 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기술과도 달랐다.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것처럼 저항할 여지조차 없었다. 제시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진우를 올려다 보았다. 진우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제까지 보여주었던 온화하고 수동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차가우면서도 절대적인 자신감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특히 그의 눈빛은 마치 맹수와 같았다.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위압감이 느껴졌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처음에는 제시카를 응원하며 시끄럽게 떠들던 미군들이 이제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은 감지할 수 있었다. 몇몇은 서로 눈짓을 하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제시카가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진우의 기술로 인한 충격이 생각보다 컸다. 특히 어깨와 허리 부분에 이상한 감각이 남아 있었다. 마치 온몸의 균형 감각이 흐트러진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진우는 제시카가 일어나기를 기다려 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배려나 동정은 없었다. 대신 차가운 평가의 시선이 있을 뿐이었다. 마치 사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포식자 같았다. 제시카는 그런 시선을 받으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제시카가 완전히 일어서자 진우가 입을 열었다. 자, 이제 제대로 해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절대적이었다. 마치 지금까지는 그저 놀아주었을 뿐이라는 듯한 뉘앙스였다. 제시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진우가 천천히 제시카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자의 여유가 느껴졌다. 제시카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이미 매트 끝에 거의 다다른 상태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때 관중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제시카, 도망치지 마. 하지만 제시카는 이미 진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있었다. 자신이 지금까지 만났던 그 어떤 상대와도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격투기 시합이 아니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결이었다. 진우의 다음 공격은 번개처럼 빨랐다. 하지만 동시에 정교하기 그지없었다. 제시카가 반응할 시간조차 주지 않고 그녀의 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렸다. 제시카는 다시 바닥에 쓰러졌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강하게 내동댕이 쳐졌다. 충격으로 잠시 의식이 몽롱해질 정도였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번에는 경악에 가까운 소리였다. 진우가 보여준 기술의 수준이 일반적인 유도를 완전히 넘어섰기 때문이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그의 움직임에서 무언가 익숙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시카가 일어나려 했지만 이번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진우의 기술에는 단순히 넘어뜨리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신경계에 직접 영향을 주는 듯했다. 제시카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겨우 몸을 지탱하고 있었다. 진우가 제시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동양 원숭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치 지금부터 진짜 교육을 해주겠다는 듯한 느낌이었다. 제시카는 그 순간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진우의 세 번째 공격은 더욱 정교했다. 이번에는 제시카를 완전히 제압하면서도 다치게 하지는 않는 절묘한 컨트롤을 보여주었다. 제시카는 바닥에 고정되어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우의 장악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때 관중석의 한 미군 장교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진우의 기술을 보는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가 옆 사람에게 무언가 속삭이자 그 사람 역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진우는 제시카를 바닥에 고정한 채 말했다. 나는 대한민국 육군 제707 특수임무단 출신입니다. 그 순간 체육관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이름을 아는 자들은 모두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력을 인정받는 부대였다. 제시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진우는 계속했다. 실전 경험 27회, 임무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관중석에서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났다. 실전 경험 27회라는 것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게다가 임무 성공률이 100%라는 것은 그가 진짜 프로 중의 프로라는 의미였다. 몇몇 미군들은 서로 눈짓하며 긴장하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이제야 자신이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평범한 유도 지도자가 아니라 살인병기나 다름없는 특수부대 출신이었던 것이다. 그녀가 이제까지 보여준 오만함과 모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었는지 실감하기 시작했다. 제시카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진우는 제시카를 풀어주고 일어섰다. 하지만 제시카는 아직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육체적인 충격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컸다. 자신이 이제까지 얼마나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관중석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처음에는 제시카를 응원하던 미군들이 이제는 진우를 경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에 대한 존경심은 군인들에게는 본능적인 것이었다. 특히 그의 실력을 직접 목격한 뒤에는 더욱 그랬다. 진우가 제시카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적개심이 없었다. 대신 프로페셔널한 존중이 느껴졌다. 마치 동료 군인을 대하는 듯한 태도였다. 제시카는 망설이면서도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완전한 패배감이 드러나 있었다. 제시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직 차가운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주심이 다가와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다. 진짜 승부는 진작에 끝나 있었다는 것을. 진우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의미의 박수였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 진우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시합이 끝난 후 체육관의 분위기는 묘했다. 미군들은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조롱했던 작은 체구의 한국인 남자가 사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 출신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이다. 몇몇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진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제시카는 매트 한쪽에 주저앉아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끼고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오만과 편견에서 벗어날 기회가 생긴 것 같았다. 제시카는 진우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잠겼다. 진우는 관중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매트를 내려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오히려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스러워하는 듯 했다. 그는 탈의실로 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탈의실에서 진우는 유도복을 벗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몸에는 무수한 흉터가 있었다. 총상의 흔적, 자상의 흔적,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여러 상처들이 그의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들은 모두 그가 살아온 혹독한 과거의 증거였다. 특히 왼쪽 어깨에 있는 총상의 흔적을 보며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상처는 그가 특수부대를 떠나는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 2년 전 북한 침투 작전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입은 상처였다. 그 작전에서 동료는 구했지만 진우 자신은 더 이상 현역으로 활동하기 힘든 몸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그때 탈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제시카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진우는 재빨리 셔츠를 입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시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제시카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은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직 어딘가 슬픈 기색이 남아 있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런 대단한 경력을 숨기고 있는 거죠?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아야 했다. 하지만 제시카의 진심 어린 호기심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특수부대에서 보낸 10년의 시간을 떠올렸다. 끊임없는 훈련, 위험한 작전, 그리고 항상 죽음과 마주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 그 모든 것이 그를 최고의 전사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앗아갔다. 진우는 계속했다. 마지막 작전에서 제 동료가 적의 총에 맞았습니다.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 혼자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 기억은 지금도 그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다. 제시카는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진우의 표정에서 당시의 절박함이 느껴졌다. 동료는 구했지만 저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언젠가 정말 돌아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고. 진우는 왼쪽 어깨를 만지며 말했다.
그 상처는 그가 특수부대를 떠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싶었어요. 제시카는 그래서야 비로소 진우가 왜 그토록 온화한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정말로 폭력적인 과거와 결별하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시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제가 그런 당신을 괴롭혔군요. 제시카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도발을 했는지 깨달았다. 진우 같은 인물에게 그런 모욕을 준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지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진우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은 것에 감탄했다. 진우가 제시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도 군인이니 알 겁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이유로 이 길을 선택했죠. 그의 말에는 동료 군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제시카가 왜 그토록 공격적이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강함을 추구하게 되고 때로는 그것이 오만함으로 변질되기도 하니까 제시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저도 사실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제시카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유독 아시아인에게 공격적이었던 이유에는 깊은 사정이 있었다. 과거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인 선수에게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고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졌던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점차 서로를 이해해갔다. 진우는 제시카의 콤플렉스를 이해했고 제시카는 진우의 과거와 현재를 받아들였다. 그들 사이에 흐르던 저개가 서서히 사라져갔다. 제시카가 진우에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정말 평범한 삶을 살 건가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제 바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오늘 벌어진 일로 인해 그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봉인해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제시카는 진우의 복잡한 심경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자신도 군인으로서 비슷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것의 어려움을. 진우 씨,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이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도 존경스러워요. 제시카의 진심 어린 말에 진우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때 탈의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가 확인해보니 시합을 지켜보던 미군 장교들이 진우를 찾고 있었다. 과연 그들은 진우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탈의실 문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진우와 제시카가 서로 눈짓하는 사이 밖에서는 정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군 기지 사령관인 톰슨 대령의 목소리였다. 그는 한국어로 정중하게 면담을 요청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 문을 열었다. 톰슨 대령의 뒤에는 서너 명의 고급 장교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존경의 눈빛이 느껴졌다. 톰슨 대령은 진우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경례를 했다. 뒤따르던 장교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진우 예비역 원사님, 오늘 보여주신 실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톰슨 대령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3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특수부대 요원들을 만났지만 진우와 같은 수준의 실력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그의 자제력과 판단력은 경탄할 만했다. 진우는 당황했다. 이렇게 높은 계급의 장교들이 자신에게 경례를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제시카도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톰슨 대령은 계속했다. 사실 저희는 당신의 경력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707 특수 임무단의 전설적인 인물 중 한 분이시죠.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자신의 과거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 것이다. 하지만 톰슨 대령은 진우의 우려를 덜어주려는 듯 손을 저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당신을 곤란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톰슨 대령의 제안은 예상외로 파격적인 것이었다. 한미연합 특수부대의 교관직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높은 연봉과 안정된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이 아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당신 같은 실력자가 평범한 유도, 지도자로만 지내는 것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저희는 당신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군인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분명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군사적인 세계로 돌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진우 씨,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진우의 대답은 의외였다. 감사한 제안이지만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톰슨 대령과 다른 장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 조건의 제안을 거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톰슨 대령이 이유를 물었다. 진우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에게는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늘 겪은 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와 싸우고 경쟁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톰슨 대령은 잠시 실망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요.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는 진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다. 장교들이 떠난 후 탈의실에는 다시 진우와 제시카만 남았다. 제시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 후회 안 해요? 엄청난 기회였는데.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요. 저에게는 지금의 삶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이제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다. 화려한 경력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보람 있는 일상이었다. 제시카는 진우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도 많은 것을 배웠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일을 통해 그녀 자신도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진우 씨 덕분에 저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진심 어린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그들의 사이에는 적외감 대신 상호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두 군인이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진우는 기지 내 식당에서 열린 간단한 송별회에 참석했다. 오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미군들은 이제 진우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몇몇은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존경을 표했다. 제시카는 모든 미군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행동과 발언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진우 씨는 훌륭한 군인이자 인격자입니다. 그녀의 사과는 진심이었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분위기는 완전히 화기애애하게 바뀌었다. 진우도 간단한 인사를 했다. 오늘은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각자 다른 나라의 군인이지만 결국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미 친선이라는 이 행사의 본래 목적이 마침내 달성된 순간이었다. 식사 시간, 진우는 많은 미군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진우의 겸손함과 인품에 감탄했다. 그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졌으면서도 전혀 뽐내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이다. 한 젊은 미군이 진우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강함이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철학적이면서도 실제적이었다. 젊은 군인들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진우가 왜 그토록 존경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송별회가 끝날 무렵 제시카가 진우에게 다가왔다.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앞으로도 친구로 지내고 싶어요. 진우는 기꺼이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그리고 제시카에게도 도장에 놀러 오라고 초대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기지를 떠날 때 진우는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도 생겼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하지만 과연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일까? 진우의 진짜 여정은 이제 다시 시작될지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는 다시 도봉구의 작은 유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진우의 표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과 확신이 느껴졌다. 아이들은 진우 사범님이 미군 기지에서 겪은 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진우는 여전히 친근하고 다정한 유도 선생님일 뿐이었다. 하지만 유도계에서는 이미 그날의 일이 소문으로 퍼져 있었다. 몇몇 동료 관장들이 진우에게 궁금한 것을 묻기도 했다. 김사범, 정말 특수부대 출신이었나? 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진우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도장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제시카였다. 그녀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키 큰 외국인 누나가 신기한지 빤히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진우 씨. 제시카의 한국어는 일주일 만에 꽤 늘어 있었다. 그녀가 특별히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았다. 제시카는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를 가르쳐 주었고 아이들은 금세 그녀와 친해졌다. 특히 제시카가 보여준 기본 유도 동작에 아이들은 큰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기술은 확실히 뛰어났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난 후 진우와 제시카는 도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제시카는 진우에게 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지에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이었다. 당신 덕분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제시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 자신도 그날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을 대할 때 더욱 신중해지고 편견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진우는 제시카에게 물었다. 요즘은 어때요? 기분은 좀 나아졌어요? 제시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훨씬 좋아졌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녀는 진우를 만나고 군인도 인간적인 면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은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진우는 제시카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했다. 어떤 아이는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갖게 된 이야기, 또 다른 아이는 문제아였지만 유도를 통해 변해가고 있는 이야기 등 제시카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진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이런 순간들이 그에게는 어떤 훈장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가 찾은 진짜 보람이었다.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후회되는 순간은 없어요?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가끔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을 보면 확신이 생겨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진우는 이제 정말로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과거의 영광이나 미래의 가능성보다 현재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다. 제시카는 기지로 돌아가야 했다. 헤어지기 전 그녀가 진우에게 말했다. 진우 씨,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더. 진우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강한 겁니다. 제시카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강함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적을 제압하는 것만이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것 또한 강함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따뜻한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제시카는 정기적으로 도장에 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진우도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친구가 되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작은 원룸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에도 그는 이 창가에 서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기분은 전혀 달랐다. 진우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그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는 그의 군 복무 시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성공했던 작전들, 구해냈던 동료들, 그리고 수여받았던 훈장 목록들. 하지만 이제 그 기록들이 그를 괴롭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진우는 수첩 마지막 장에 새로운 글씨를 적었다. 새로운 임무 시작. 목표, 아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을 가르치는 것. 성공률, 아직 측정 불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날짜를 적고 수첩을 덮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다. 총이나 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아이들의 마음을 키우는 임무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일찍 도장에 나왔다. 아이들이 오기까지 시간이 남아 혼자 운동을 하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격렬한 훈련이 아니라 온화하고 명상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때 도장 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들어왔다.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는 최근 부쩍 자라 키도 많이 컸다. 사범님, 일찍 오셨네요. 민준이도 일찍 왔네. 민준이는 진우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범님, 진짜 군대에서 대단한 일 하셨어요? 아이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다.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진짜 대단한 건 남을 이기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럼 사범님은 지금 자신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매일 노력하고 있지. 그리고 너희들이 그 노력을 도와주고 있는 거고. 민준이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진우 사범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었다. 8살부터 15살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도장을 가득 메웠다. 진우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며 새삼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이 아이들이 있기에 자신의 삶에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자, 오늘은 새로운 기술을 배워볼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가득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유도 기술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 서로를 존중하는 법,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었다. 점심시간, 진우는 도장 한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았다. 그 태극기는 낡았지만 여전히 당당했다. 마치 자신의 모습 같다고 생각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또 찾아왔다. 톰슨 대령이었다. 그는 사복 차림으로 혼자 왔다. 진우는 놀라며 그를 맞았다. 어쩐 일이십니까? 톰슨 대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는 아이들의 수업을 지켜보며 감탄했다. 진우가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본 것이다.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키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업이 끝난 후 톰슨 대령이 진우에게 말했다. 이제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서 진정한 전사들을 키우고 계시는군요. 진우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미래의 훌륭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새로운 전쟁이었다. 하루 일과를 마칠 시간, 진우는 도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보낸
소중한 시간이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이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었다. 진우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그는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평화롭지만 확고한, 부드럽지만 꺾이지 않는 의지가 느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제시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당신도 좋은 밤 보내요. 곧바로 제시카에게서 답장이 왔다. 저도요. 내일도 파이팅. 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이제 그에게는 든든한 친구가 있었다. 각자 다른 길을 걷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동료가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진우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별들처럼 자신도 조용히 빛나고 있는 것이라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자신의 자리에서 빛을 내고 있다고. 김진우 전 707 특수임무단 요원, 현 도봉구 작은 유도도장의 평범한 지도자. 그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설 말이다.